안녕하세요. 저는 자연어와 원유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데이터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자연어 처리, 특히 자연어를 벡터화하여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학습시켜 분류와 선형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고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바로 원유입니다.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자원이 원유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저는 어문 전공자지만 21세기에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원유 공급망이라는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어떻게 하면 언어적인 도메인 지식을 저희 관심사에 연결지어 재미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해봤습니다. 유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산유국의 생산량,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변화, 경기 상황으로 인한 원유 수요 변화, 강대국의 에너지 정책, 새로운 매장지 발굴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저는 이 다양한 원인들이 대부분 뉴스 기사로도 다뤄진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마치 Bag of Words meets Bags of Popcorns 튜토리얼이 영화 평론을 통해 긍정, 부정 감정을 판단한 것처럼 다양한 시사 이슈를 표현하는 자연어를 통해 그것이 유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뉴스 기사의 자연어로 그날의 유가 정보를 예측할 수 있을까를 분석 주제로 정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정했습니다. 첫째는 뉴스 기사를 통해 원유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클래스 분류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뉴스 기사로 원유 가격의 절대값을 예측하는 모델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원유 가격은 선형 데이터이므로 선형 회귀 예측을 사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마찬가지로 선형값인 원유 가격의 증감률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분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한국경제, 서울경제, 매일경제, 머니투데이의 2011년 기사부터 2024년 12월 5일까지의 기사를 사용했고, 유가 데이터는 같은 기간의 WTI 크루드 오일 프라이스를 수집했습니다. 기사 데이터는 네이버 뉴스 포털을 리퀘스트와 뷰티풀 수프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크롤링했고, 유가 데이터는 Y파이낸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야후 파이낸스의 API로 수집했습니다. 결과적인 데이터 프레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Change 컬럼은 전일 대비 유가의 증감률을 표현합니다. Increase는 클래스 분류를 위해 추가한 칼럼으로 증가했을 경우 1, 감소했을 경우 0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티클을 TF-IDF 벡터라이저로 벡터화하여 다음과 같이 단어들의 벡터값과 중요도를 구했습니다. 기본적인 전처리 외에도 TF-IDF 벡터라이저로 웨더 클라우드를 생성해서 추가적으로 불용어를 확인하고 불용어 리스트를 업데이트하는 전처리 작업도 거쳤습니다. 이렇게 전처리를 마친 데이터를 세 가지 모델에 학습시키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원유 가격 등록 여부를 클래스 분류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클래스 분류에서는 독립 변수는 기사를 TF, IDF 벡터라이저로 벡터화한 값이고, 정속 변수는 가격 증감 여부를 0과 1로 표시한 increase 컬럼입니다. 그 결과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선택하는 문제에서 절반의 정답률이 나왔습니다. 이지선다에서 50점이 나왔으니 이 모델은 무작위로 정답을 찍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이지선다라는 문제 특성상 미미한 변화율까지 모두 석유 가격의 상승 혹은 하락 요인으로 간주하여 학습이 잘못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오차 범위가 일정 이상이어야 상승, 감소로 표시하는 새로운 열을 만들어 다시 학습을 시켜봤습니다. 정확도는 더 줄어들었지만 이는 클래스 종류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감소, 변화 없음, 증가, 각 클래스 표본의 비율과 리콜 비율이 일치하는 것으로 봐서 여전히 무작위 선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증감 여부를 클래스 분류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원유 가격 절대값을 선형회귀 예측해 보았습니다. 예측 결과를 다음과 같이 시각화해 본 결과 클래스 분류에 비해서 훨씬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치적인 정확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겟 변수인 유가는 마이너스 37달러에서 123달러 사이에서 움직이고 평균 값은 69달러입니다. 참고로 유가가 마이너스 37달러가 된 것은 2020년 4월 공급 과잉으로 원유가 남아도는 상태에서 원유 선물 만기까지 도래해서 투자자들이 원유를 시장에 내던져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바람에 가격의 마이너스를 찍은 유례없는 사건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스케일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타겟 변수의 스케일을 고려했을 때 평균 제곱근 오차가 8.45달러, 평균 오차가 5.67달러이므로 얼추 가격을 맞게 예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독립변수로 기존 벡터 값과 현재 가격을 놓고 종속 변수로 1, 2, 3, 4, 5일 뒤 미래 원유 가격을 놓은 다음 같은 예측을 수행해 봤습니다. 예측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가격 폭락 사태 당시 가격이 비교분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예측 가격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유 가격의 전일 대비 증감률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각화해보니 아웃라이어들 때문에 제대로 예측이 됐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를 제거하고 다시 시각화해보니 절대값 예측과 달리 무작위로 예측하고 있는 무의미한 결과가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모델의 학습 및 예측을 진행하고 평가해봤습니다. 증감 여부를 예측하는 클래스 분류와 증감률을 예측한 선형회귀 분석은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으나 가격의 절대값 예측은 비교적 바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의 이유를 추측해본 결과 증감 여부와 증감률은 기본적으로 시간의 흐름과 연관성이 없는 반면 가격의 절대값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형적인 데이터라는 점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자연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과 관련된 값들이 석유 가격의 절대값과 연관되어 유의미한 결과를 예측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고 추측하였습니다. 또한 클래스 예측에서 살펴보았듯이 미묘한 변화의 수치적인 범위를 정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0.5% 이상 증가해야 증가로 볼지, 어느 정도를 증가, 감소 혹은 횡보한 것으로 볼지 정하기 어려웠고, 이러한 문제가 클래스 예측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증감률 역시 마찬가지로 0 근처에 값이 몰려 있어 다양한 증감률 값을 모델이 골고루 학습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절대적인 석유 가격을 자연으로 예측하는 것은 비교적 성경했습니다. 원유의 가격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수집한 자연 언어를 토대로 원유 가격에 대한 근거 있는 추측을 내릴 수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